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함수 설명을 드리면서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은 값을 복사해서 전달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준 값과 받은 값, 인수와 인자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참조에 의한 호출은 값을 건네줄 때 같은 곳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안에서 int i30, j80을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무슨 변수죠? 이 앞에서 공부한 거에 의하면 네, 메인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 수업 1에서도 int i와 j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i와 j는 수업 1이라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한 반에서 이름이 같아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요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i가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고 j가 8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수를 수압 1이라는 걸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i가 30을 가지고 이쪽 i에게 얼마를? 네, 30을 복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j가 80을 이쪽 j에게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쪽에 있는 i와 이쪽의 j는 서로 다릅니다. 지역 변수는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템프라는 이름으로 방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가 갖고 있는 값 30이죠? 30을 템프에게 복사합니다. 자, 그래서 템프에 30이 복사가 되고요. j 값을 i에게 복사합니다. 자, 그럼 j가 얼마 있었습니까? 네, 80이 있었죠? 그거를 i에게 80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 템프가 갖고 있는 값을 j에게 줍니다. 그럼 템프가 30 갖고 있던 것을 넘겨줘서 지금 수압 1이라는 함수 내에서는 i와 j 값이 서로 바뀌어서 printf를 했을 때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갖게 되는 거고 이 함수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메인 함수 내에서 ij를 찍어보거라 했을 때는 자기 그 영역 안에 있는 i와 j 값을 찍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찍히는 거예요? 네, 30하고 80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다시 보면 수압에서는 변경된 값이 메인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찍히게 된다. 이때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이 템프 없이 i를 j 주고 j를 i 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i가 아까 30 가지고 있었는데 j가 80 가지고 있었는데 i를 j한테 복사해라. 지금 요 템프 없이. 그러면 이 값이 얘한테 들어가고 다시 복사해라 하면 그 아까 받아서 변경된 값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복사라고 한 그 값이 돌게 돼서 원하는 대로 수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템프, 중간 매개체를 두고 교환을 해야 서로 값이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옆에 이번에는 수업 2는 포인터로 선언을 했습니다. i 포인터, j 포인터. 그러면 포인터로 받으려면 반드시 건네주는 쪽에서 뭘 줘야 돼요? 여기하고 차이점은 여기 그냥 변수 이름 그대로 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 왜? 포인터로 받으려면 주소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가 1000번째였다. 그리고 얘 이름이 i다. 그리고 여기에 30이 들어있다고 하면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포인터 i는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이 i는 여기에다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i는 사실 1000번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j가 그냥 편의상 2000번에 j라는 값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j의 뭐예요? 주소값. 그러니까 이쪽 편의 j에는 2000이라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i는 자기의 원래 고유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3000이라는 고유 주소가 있고 j는 4000이라는 예를 들어서 고유 주소가 그냥 각각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int 템프 얘는 그냥 일반 변수예요. 일반 템프는 그냥 변수고 그렇게 따지면 얘도 주소가 있겠네요? 예, 얘도 주소가 예를 들어서 5000이라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은 이상한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역 변수니까. 자, 그런데 i에 뭐를 줍니까? 별표는 i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 그럼 i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야?
1000번째죠. 네. 거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30이라는 값이 템포에게 복사가 되고 J가 가지고 있는 곳의 별표는 내용. J가 가지고 있는 건 2000이에요. 그럼 2000번째 주소에 가면 여기다 안 썼네요. 80이 원래 있었죠? 그 값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I한테? 예, 그 값을 I한테. 그럼 이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80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템프에 있는 값을 J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 주소가 아닙니다. J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에다가 이 템포 값을 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3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학 2라는 곳에서 I의 내용, I는 1000번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 얼마? 80. J의 내용, 2000번을 가리키고 있는 곳의 내용 얼마? 30. 이렇게 찍히고 수합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메인에서 찍어보라고 하면 메인은 그냥 원래 이 I와 J를 그대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80에 30으로 바뀐 값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실습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코딩한 다음에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맞는지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결과를 내는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결과를 내는지 먼저 여러분들 종이 한 장 가져다 놓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이렇게 주소 쓰고 뭐 연수 이름 이렇게 써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기에다가 그려서 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딩한 다음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코딩하고 결과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멈추고 제가 부탁한 일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측한 거랑 맞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여러분 예측한 거하고 똑같았는지 달랐다면 어떻게 된 건지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int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몇 개가? 네, 2개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a의 0번째라는 이름에 15가 저장이 되고요. A 1번째라는 곳에 25가 저장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는 주소가 10번째라는 주소에 저장이 됐다면 A라는 이름으로도 이 10번째, 즉 첫 번째 방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B도 마찬가지 2개가 선언이 돼서 B의 0번째, B의 1번째 방이 세팅이 돼서 값이 들어가고요. 얘도 20번이라는 주소가 있었다면 B라는 이름으로도 이곳에 첫 번째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A와 B만 줬습니다. 그럼 결국 이 배열에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주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소를 주면 보통 뭘로 받았죠? 네, 포인터로 받았죠. 근데 배열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C와 D 대신 요 안에 몇 개짜리인지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배열이 하나 선언이 되고 D라는 배열이 하나 선언이 돼서 얘에 뭘 받는 거죠? 네, 주소값을 받는 겁니다. 주소값을. 자, 그리고 int i, 지역 변수라서 여기서만 사용되는 거고요. 여기로 돌아오시면 이 포문의 이 i는 이 포문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역시 이 i와 이 i는 다른 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rray sum이라는 곳에서는 뭘 하느냐? 0번째부터 2번째 값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덧셈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C의 0번째, D의 0번째.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값의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곧 얘는 어디를? 여기 A 0번째가 C와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0번째가 누구하고? D와 공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얘는 A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뭘 준 거예요? 주소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까요? 그냥 1000번째로 할까요? 그러면 1000번째. D는 2000번째. 여기 B. 자, 2000번째 주소를 건네받은 거기 때문에 이 문장에 의하면 얘한테 가서 그 주소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15하고 얼마? 10을 더해서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C에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하고 10을 더해서 얘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네, 25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C와 D를 더해서
25와 20을 더해서 어디다 넣어요? 네, A에다 넣습니다. 그럼 A가 45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출력을 뭘 시켰어요? A 배열을 출력을 시켰습니다. 이 array sum이 덧셈을 한 결과를 A에다 다 넣고 나서 포문에 의해서 출력을 뭘 하냐면 A를 출력하고 있고 15와 10을 더한 값 25, 25와 20을 더한 값 4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만 달라요? 네, 여기 받는 부분. 받는 부분에서만 아까 배열이었던 걸 포인트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 말고 포인터로도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느냐? 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 포인터를 쓰실 때는 반드시 가로의 위치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로를 C한테다 하고 뒤에다가 플러스 I 쓰시면 다른 결과예요. 그 C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에다가 0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16, 17 이렇게. 가로를 하게 되면 C가 가리키는 곳의 다음 칸의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D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다음 칸의 내용 이렇게 돼서 값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표현, 자,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거 예전에 포인트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